본 영상에서는 Git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Git이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를 들자면 Git add, commit 등과 같은 것들이 내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은 버전 관리 시스템 혹은 형상 관리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 형상 관리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앙 집중식이 있고요. 그리고 분산식이 있습니다. 우선 중앙 집중식은 중앙 서버가 하나 있고요. 그 서버에서 모든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파일들을 저장하고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서로가 각자의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함께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팀원들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 팀원들이 서로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중앙 서버에서 모든 파일들을 저장하고 유지를 하니까요. 이런 중앙 집중식 형상 관리 시스템의 예시로는 CVS라든지 서버 버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분산식 형상 관리 시스템에서는 각 팀원들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각 팀원들의 컴퓨터에 중앙 서버에 있던 레포지토리를 통째로 복사해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중앙 서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중앙 서버와 또 그 클라이언트 컴퓨터 간의 통신이, 네트워크 통신이 끊겨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산식 형상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팀원들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지금 탑승을 해서 지금 어디 국제 컨퍼런스 같은 데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갔다가 오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와중에서도 그 비행기 안에서는 사실 네트워크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도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 레포지토리를 사용해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이어가다가 나중에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도착지, 공항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그때서야 중앙 서버와 연동해가지고 동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Git은 분산식입니다. 그래서 Git은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Git add, commit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죠. 화면 가운데 그림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 Git add 그리고 commit 하고 push할 때까지의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순서대로 그려주고 있고요. 그때마다 어떤 그 스테이트가 변해가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unstaged area 혹은 working directory라고 불리우는 그런 공간에서 add를 하게 되면은 staging area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왼쪽은 unstaged라고 되고 오른쪽은 staging area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 다음에 commit을 하게 되면은 local repository로 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push를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GitHub 등과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리모트 리포지토리로 가게 된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그림은 많이들 돌아다니는데요. 이 그림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짚자면은 여기서 이 검은색 네모 박스로 4개의 그 스테이트로서 구분 지어가지고 설명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냥 2개라고 봐도 돼요. 4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컴퓨터, 즉 우리 눈에서 예를 들어 아까 노트북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한 채로 네트워크 다 끊어진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컴퓨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 내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네트워크를 끊어놨으니까는 어딘가에 있을 중앙 서버, 예를 들면 GitHub 등과 같은 어떤 서버에 지금 연결해가지고 동기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바로 이 내 노트북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여기 왼쪽 네모박스부터 이 3번째 네모박스까지 이 3개의 네모박스가 바로 다 그 노트북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돼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는 사실 내 컴퓨터 안에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작업 머신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을 비로소 원격지에 있는 멀리 있는 GitHub 등과 같은 그런 서버에다가 보내는 것, 그것이 push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왼쪽부터 하나, 둘, 셋, 3개의 이 스테이트는 하나로 묶어서 내 컴퓨터, 내 작업 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고요. 이 맨 오른쪽 네모 하나만 포함해서
원격 서버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 영상은 Git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잖아요. 이제 add와 commit 등이 이제 이루어질 때 각각의 그 스테이트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컴퓨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그렇게 이 동작 원리에 대해서 다 이제 얘기를 하긴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던 대로 본질적으로는 이것들은 나의 그 작업 머신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다가 게임을 2개를 설치했다. 그러면은 이 게임 G1과 G2가 해당하는 그 컴퓨터 안의 하드디스크 안에 어딘가는 존재를 하고 있죠. 내 눈에 볼 때에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이 G1 게임이 들어있는 경로명과 G2 게임이 들어있는 경로명이 다르니까요. 논리적 경로명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이 두 게임은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즉 하나의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어쩌면 물리적으로 봤을 땐 얘네들이 막 뒤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파일 시스템의 동작에 따라서는. 그런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지금 다루는 이 Git을 사용해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프로젝트도 파일들로서 또 디렉토리로서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하드디스크 공간 어디엔가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것들이 뭐 워킹 디렉토리라든지 스테이징 에어리어라든지 로컬 리포지토리와 같은 것들이 뭔가 뭐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이 아닌 거고요. 이 녀석들 모두가 결국 해당 프로젝트 논리적 공간 안에 포함되는 그런 녀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워킹 디렉토리, 스테이징 에어리어 그리고 로컬 리포지토리들에 대한 설명이 이 표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워킹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테이징 에어리어, 여기는 이제 인덱스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 리포지토리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워킹 디렉토리는 Git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 디렉토리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안에 당연히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소스 코드들이 잔뜩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소스 코드들 중에서 그 파일들 중에서 일부를 이제 git add 명령어를 통해서 add를 시키게 되면은 그때 이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있었던 파일이 실제로 뭐 옮겨져 가지고 이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이렇게 파일이 옮겨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킹 디렉토리나 스테이징 에어리어나 로컬 리포지토리라고 부르는 이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들 다 포함해서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인덱스 혹은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워킹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 자체를 워킹 디렉토리라고 얘기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이 Git으로 형상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숨김 디렉토리로 점으로 시작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git, 예를 들어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안에서 뭐 인덱스 파일이 이제 있기도 하고 또는 objects라는 또 다른 서브 디렉토리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파일이나 또는 이런 하위 폴더, 하위 디렉토리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레포지토리, 로컬 레포지토리라고 지칭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git add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위에 워킹 디렉토리에서 내가 뭐 파일을 한 5개쯤 수정을 했다. 그런데 그 5개 중에서 한 1개만 내가 git add를 했다. 그러면 그 5개 중에서 내가 add를 했던 그 파일 1개에 대한 내용만, 그 변동사항만 요 .git 디렉토리 아래, 이 .디렉토리도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git 디렉토리 안에 인덱스 파일이 있는데 그 인덱스 파일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워킹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던 것을 add 하면은 그것이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마치 옮겨가는 것처럼 그려놓고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던 것을 커밋하면 그것이 물리적으로 마치
어디 로컬 레포지토리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그려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다 동일한 그 공간 안에 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그 패스, 경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단지 그 안에서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git 디렉토리 안에 이제 그 인덱스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인덱스 파일에 그 작업 내용, 변동된 그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만약 그 5개의 파일들 중에서 하나를 git add를 하게 되면 그 파일이 인덱스 파일이라는 것으로 내용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워킹 디렉토리에 걔는 계속 남아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고 이 변동사항을 인덱스 파일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파일에는 각 변동사항이 있었던 그 파일들의 그 내용이 파일명 그리고 그 파일명에 해당되는 파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블럭 파일들로서 기록이 되어져요. 이렇게만 이제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을 거니까요. 뒤에서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워킹 디렉토리에서 작업하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git add 하게 되면 그 변동사항이 .git 디렉토리 안에 인덱스 파일로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스테이징 에어리아라고 개념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일 뿐 실제로 워킹 디렉토리에 있던 파일의 내용이 옮겨져 오는 것은 아니다. 네, 그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로컬 레포지토리도 스테이징 에어리아와 유사하게 .git 디렉토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git 디렉토리 안에서도 특히 오브젝츠라는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안에 그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말 그대로 저장소, 저장하는 곳이다 해서 리포지토리라고 부르고요. 이곳에 저장되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앞서 그 스테이징 에어리아에서 언급했었던 파일의 내용은 블럭 파일이라는 것으로서 저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블럭 파일들이 바로 이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 저장이 됩니다. .git 디렉토리 내의 구조를 요약한 그림입니다. 우선 우측 하단에 워킹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겠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워킹 디렉토리라든지 인덱스라든지 .git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 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그 로컬에서 다운받은 그 리포지토리를 통째로 다운받은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워킹 디렉토리에서 이제 작업을 하던 소스 코드들이 있겠죠. 수정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추가한 것들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커밋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싶은 녀석들은 git add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인덱스 영역에 이것들을 이제 올릴 수 있겠죠. 이 인덱스 영역 안에 있는 것을 보면 파일명 그리고 블록 파일 주소라고 되어 있고요. 수정 및 추가된 내용들이 어떤 파일인지 파일명에서 알 수가 있고 각 파일들에 대해서 그 작업된 내용 자체를 담고 있는 블록 파일들은 여기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블록 파일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어떤 블록 파일이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컨텐츠를 담고 있는지 그 주소를 같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git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지금 보면은 커밋이라는 것이 있고 트리가 있고 그리고 블록 파일들이 있는데요. 블록 파일들은 결국 각 파일들의 그 내용 자체를 담은 녀석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블록 파일들을 가리키는 블록 파일의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의 실체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냥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블록 파일들의 그 주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트리의 형태와 이 인덱스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커밋이라는 것은 우리가 add를 한 다음에 그 add한 내용을 commi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커밋을 할 때마다 생성되는 녀석들인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트리 파일 주소라는 것이 있죠. 앞서 우리가 트리라는 거를 좀 봤잖아요. 그렇죠? 이 트리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 실체가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 파일 주소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그 부모 커밋의 파일 주소, 커밋도 결국엔 이 커밋 하나하나들이 사실 그 실체는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 커밋을 가리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의 실체는 부모 커밋 파일의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초의 커밋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 커밋의 파일의 주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설명드릴 때 이 git add라든지 git commit이라든지 등과 같은 기초적인 git 사용법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git의 그 브랜치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 브랜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브랜치 중에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it의 refs 안에 heads라는 디렉토리 안에 마스터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본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커밋 2번째를 가리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브랜치 개념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면 각 브랜치별로 최초의 커밋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스터 브랜치의 경우 가장 최초의 커밋이 1번 커밋이 되는 것이고, 가장 최근의 커밋이 이 경우에는 커밋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그 브랜치에서 기본적으로 헤드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커밋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git 디렉토리의 refs 안에 heads, head라는 단어를 방금 사용을 했었죠. 가장 최근의 커밋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heads 안에 브랜치 중에서도 마스터 브랜치의 헤드는 이 두 번째 커밋 2번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분투 리눅스 상에서 git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미 프로젝트 내에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해가면서 볼 수 있는 예시 화면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었던 블럽 파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블럽이라는 단어는 git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그런 단어는 절대 아니고요. 다른 기존의 여러 가지 분야나 도구라든지 프로그램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낸 어떤 도큐멘트가 있을 경우 그 문서에서 사용하는 블럽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개념을, 약간씩 서로 다른 개념을 지칭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git에서 얘기하는 블럽이라는 것은 일련의 그 데이터를 담은 파일이라고 그 실체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위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git 디렉토리의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 보이는 요 그 쉘 화면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의 프로젝트 안에서 ls 명령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해보고 있는데요. info, pack 등과 같이 그 영어 단어로 명확하게 보여지는 디렉토리 명들도 있지만 두 글자씩으로 이루어진 좀 요상해 보이는, 정체가 수상해 보이는 그런 디렉토리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디렉토리 내용을 살펴볼게요. ff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이 디렉토리 안에 뭐가 있나 라고 살펴보면 그 안에 파일이 한 개가 있고요. 이 파일 이름은 7ed2631 쭈쭈쭈죽 하는 아주 복잡한 이름을 가진 파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git cat file이라는 명령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위에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죠. git cat file -p 띄고 파일명을 써주게 되면, 그러면 그 파일명에 해당되는 파일이 이제 블럽 파일일 경우에 그 블럽 파일 내용을 확인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경우엔 git cat file -p ff7ed2631 쭈쭈쭈 이라고 써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7ed2631이라는 것은 앞서 위에서 봤었던 파일 이름의 첫 부분이랑 동일하죠. 7ed2631, 여기도 7ed2631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FF가 붙어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른 분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이 FF라는 디렉토리 명은 사실 파일 이름의 앞부분 두 글자를 떼서 만든 그런 디렉토리 이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FF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7ed2631이라는 파일의 full 이름으로 git에서 인식하는 그 full 이름은 무엇이냐면 디렉토리 명까지 함께 합쳐서
72D2631 쭈쭈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it cat 파일 띄고 -p 옵션 준 다음에 f를 앞에 붙이고 72D2631이라고 써 주어야 요 파일을 지칭하게 되는 것이에요. git cat 파일 명령어의 실행 결과가 여기부터 표현이 되어 있어요. from pymongo 쭉쭉쭉 해서 여러 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제가 입력을 한 게 아니라 요 git cat 파일 명령어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된 결과물이에요. 즉, 이 from pymongo부터 시작하는 여러 줄의 이 텍스트가 바로 이 블록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git cat 파일 명령어는 -t 옵션을 주면은 파일 종류도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보시다시피 git cat 파일 -t ff7ed2631 쭈쭈쭉 하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블럭 파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블럭이라고 화면에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블록 파일은 워킹 디렉토리에서 작업하던 소스 코드들의 그 파일들, 내용에 대해서 해쉬를 적용한 그 결과를 디렉토리 및 파일명으로 저장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from pymongo import 블라블라 하는 요 여러 줄에 걸친 이 소스 코드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해쉬한 그 결과가 ff7ed2631 쭈쭈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f 디렉토리 안에 7ed2631 쭈쭈쭈이라는 요 블럭 파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블럭 파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워킹 디렉토리 안에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담은 소스 코드 파일이 만약 두 개가 있다. a.py 파일과 b.py라는 파일이 있다. 근데 두 개 파일이 만약에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면 워킹 디렉토리에서는 서로 다른 파일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한 개의 블럭 파일로서 그 내용이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워킹 디렉토리에서의 그 임의의 파일의 내용이 예를 들어 한 줄씩 계속 추가되고 있다. 한 줄 추가하고 git add commit 하고 또 한 줄 추가하고 그렇게 한 줄이 계속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블럭 파일이 계속해서 생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더 그 블럭 파일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echo 명령어를 통해서 test1.txt라는 파일에 첫 번째 내용이라는 한 줄짜리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test1.txt 파일이 그러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git status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면 test1.txt라는 파일은 못 보던 녀석이야 라고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워킹 디렉토리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test1.txt 파일은 워킹 디렉토리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파일의 내용인 첫 번째 내용이라는 이 텍스트는 아직 그 .git 디렉토리의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git hash objec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git hash object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인자로 주어진 test1.txt라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말 그대로 해쉬를 적용을 해서 그 결과값을 화면에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즉, test1.txt 안에는 지금 첫 번째 내용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해쉬를 한 결과가 3B1825C 쭈쭈쭈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옵션이 하나 붙었죠. -W 옵션이 붙었는데요.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write의 앞글자인 W를 딴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키값만 해쉬의 결과물만 화면에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test1.txt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실제로 .git의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git hash object -빼기 옵션을 주어서 실행을 함으로써 test1.txt 안에 있었던 내용을 .git 안에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 블럭 파일 형태로 생성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그 결과물이 해시 값이 이렇다라고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b 맨 앞에 두 글자로 블럭 파일들은 이 두 글자를 디렉토리 명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b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그 안에 1825c89 뭐시기라는 파일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쫓아가 보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git의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 3B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ls 해보면 보이죠? 1825c89 쭈쭈쭈 이라는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3B 디렉토리 안에 다른 파일도 존재를 하고 있네요. 우연찮게 미리 예전에 작업을 했던 내용이 같은 디렉토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test1.txt 파일의 내용을 변경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워킹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test1.txt 파일에다가 내용을 추가해봤어요. cat 명령어를 사용해서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한 줄 입력을 하고 Ctrl D를 눌러서 마쳤습니다. 그런 후에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cat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cat test1.txt 하니까 첫 번째 내용 아랫줄에 두 번째 내용이라고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내용이 변경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git hash object에 -w 옵션을 줘서 해당하는 파일을 인자로 주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해시 키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32라는 디렉토리가 아마도 이제 해당하는 블럭 파일의 디렉토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디렉토리로 쫓아 들어가서 ls 해보니까는 c79a9 머시기라는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살펴봤었던 git cat 파일 -p 옵션을 줘가지고 두 개의 블록 파일의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test1.txt 파일의 첫 번째로 생성됐었던 그 파일명은 3b1825c89라는 파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생성된 것은 32c79a9c 뭐시기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내용을 각각 git 파일 -p 옵션 줘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3b1825c25c89라는 파일은 첫 번째 내용이라는 한 줄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파일은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을 했었던 그 버전이 test1.txt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블록 파일들을 통해서 그 각 버전별로 동일한 test1.txt 파일의 버전별로 모두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부터는 git 오브젝트에서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간단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초록색 노드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이 워킹 디렉토리에서의 디렉토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화살표 아래쪽으로 이 엷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일반 파일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리 구조상에서 이 초록색 노드에 해당되는 것들, 즉 인터널 노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마지막 노드가 아니라 인터널 노드인데 이 인터널 노드로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결국 이 워킹 디렉토리 상에서의 어떤 임의의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놈만 봐도 또 별도의 하나의 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전체의 하나의 또 트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git ls tre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git ls tree 하고 나서 브랜치 명을 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 브랜치 안에 들어있는 그 트리 객체의 내용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줄당 하나씩 그 파일들이 출력이 된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뭐 .git ignore 라든지 api.md, readme.md 이런 녀석들은 다 블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냥 블럽 파일로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파일들은. 그런데 이 lib라든지 log 등과 같은 이 녀석들은 사실 이 녀석들은 다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워킹 디렉토리 안에서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녀석들은 tree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밑에 3개 더 있죠. tree라고 되어 있는 녀석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 git ls tre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것들은 블럭으로서 관리되고 어떤 것들은 트리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스터 브랜치 안에 들어있는 총 워킹 디렉토리를 제일 상위 디렉토리라고 본다면 그 디렉토리 안에 또 서브 디렉토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게 워킹 디렉토리의 최상위 디렉토리라고 한다면 거기 밑에 다른 서브 디렉토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화면 하단에도 똑같이 지금 git ls3 master enter 했을 때 보여지고 있는 이게 가장 상위 디렉토리, 워킹 디렉토리 상에서의 가장 상위 디렉토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live나 log 또는 여기 tree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서브 디렉토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중에서 요 src, source라고 읽겠습니다. source 디렉토리는 보시다시피 bb269d로 시작하는 그런 해시 값을 갖고 있는데요. 요 source 디렉토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source 디렉토리가 bb269d로 지금 시작하는데, 자, git cat file -p 옵션을 줘서 소스 디렉토리를 내용을 출력해줘 라고 했습니다. 원래 git cat 파일이라는 것을 앞서서 사용을 했을 때는 블럭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때 썼었는데 지금은 트리에 해당되는, 즉 소스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것을 cat 파일 명령어로 매개 변수로 주고 있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트리도 결국 그 실체는 파일일 뿐이기 때문에 git cat 파일 명령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git cat 파일 명령어 -p 옵션 줘가지고 소스 디렉토리 내부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의 결과와 git ls3 명령어를 사용해서 소스 디렉토리 내부를 확인했을 때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소스 디렉토리 안에는 .gitignore 라는 파일을 포함해서 6개의 파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 블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인덱스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과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서 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유사했었던 거 확인을 했었죠. 실제로 트리는 git의 스테이징 에어리아, 그러니까는 그 인덱스라고 불리는 그 에어리아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git add 명령어를 통해서 스테이징을 시켜주게 되면 그 파일을 우리가 직접 그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 트리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git status 했을 때 test1.txt라는 파일이 못 보던 녀석이야 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git add 해가지고 스테이징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git status를 해보면 자, 새로운 파일이 추가가 됐네. 이거 만약에 커밋하고 싶으면 커밋해. 만약에 이거 취소하고 싶으면 git restore라는 명령어를 써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턴 git write tree 명령어를 사용할 차례인데요. 이 명령어 이름이 상당히 직관적이죠. 이 명령어는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 오브젝트 디렉토리의 그 트리 형태로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성된 것에 그 트리에 해당되는 해시 키 값을 화면에 표시해주고 있어요. B58C48로 시작하는 키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git cat file -p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B58C48 그 파일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블록 파일들도 있고 트리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test1.txt라는 녀석이 새롭게 생겨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블록 파일로서 관리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지금 이 B58C48이라는 트리 내용에는 앞서서 우리가 그 write tree라는 명령어를 쓸 때 스테이징 에어리아에는 test1.txt라는 파일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그 B58C48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test1.txt 말고도 기존의 다른 파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즉, 이 tree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디렉토리별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디렉토리 안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파일들도 있고 수정된 것, 이번에 그 git add를 통해서 새롭게 수정되거나 새롭게 생성된 녀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파일들이 있을 때 git write tre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로 이 새로운 해시 키 값이 생성은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포함되는 내용은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의해서 표시가 되었었던 요 변경, 수정된 내용 파일 하나에 대해서만 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들도 그대로 다 포함한 채 플러스 알파로서 add했었던 그 내용까지 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test1.txt에 해당되는 그 파일 이름과 그리고 블럭, 이것은 블럭이다. 그리고 그것의 디렉토리, 즉 그 해시 값은 뭐다. 또 동일하게 다 표시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부터는 커밋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커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봤던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블럭이라는 것은 파일의 내용을 담은 것이었고 해시 값으로서 파일의 이름이 결정이 됐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트리라는 것은 디렉토리별로 관리가 되는데 이것의 실체도 사실은 파일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워킹 디렉토리에서의 파일 이름별로 블럭 파일에 대한 그 경로를 지칭한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 목록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커밋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봤던 블럭이나 트리와 같은 작업 내용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커밋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작업을 워킹 디렉토리에서 신나게 한 다음에 git add commit 하려고 하면은 최초의 커밋인 경우에는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서 git config 세팅을 했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는 그런 그 문구가 뜨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git config 명령어를 통해서 셋업을 다 마친 후에 커밋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커밋을 함으로써 내가 혹은 뭐 누군가가 언제 그 커밋을 남겼는지 그리고 코멘트까지 남길 수가 있죠. 어떤 작업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까지 달아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git log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그 git commit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쭉 많은 내용들이 표시가 될 것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내용이 헤드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commit 또 이렇게 그 키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72BA44라고 하는 그런 커밋이 지금 화면에서는 가장 상위에 존재를 하고 있고 마스터 브랜치이고 이제 헤드에 해당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author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한 것인지 등과 같은 것들이 그 작업 내용은 무엇인지까지도 다 담겨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커밋 객체를 만들어 볼 것인데요. 커밋 객체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잠깐 리마인드를 해보면 커밋 객체에서는 트리 파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 커밋을 또 가리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앞서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트리를 가리키도록 하면 될까요? 앞서서 우리는 이미 test1.txt라는 파일을 새롭게 만들었었고 그 작업 내용을 그 git add 명령어를 통해서 스테이징을 한 후에 그 내용을 git write tree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새롭게 그 트리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트리에 해당되는 그 키값이 해시 키값이 B58C48이라는 키값이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커밋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생성된 커밋의 뒤로 이어 붙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최근의 커밋은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72BA44라고 하는 커밋이었죠. 자, 그래서 어떤 트리를 가리켜야 되는지 주소도 확보가 됐고 어떤 커밋을 가리켜야 되는지 주소도 방금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커밋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아래 부분을 보시면 echo 명령어 부분이 있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뒤에 git commit tree라는 명령어가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이 git commit tree라는 명령어가 이 트리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커밋 객체를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git commit tree 한 다음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주소는 트리의 주소죠. 트리의 그 git 해시 값이죠. B58C48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글자 일부분만 써줘도 어차피 유일하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부분 뭐 이를테면은 6개, 7개 글자 정도만 써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p 옵션을 준 다음에 뒤에 또 다른 녀석을 써주고 있는데 이 주소는 바로 자신의 parent commit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모 커밋의 주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트리 주소도 줬고 자신의 그 부모에 해당되는 커밋 주소도 줬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는 필수적인 정보는 다 준 셈이고요. 이 에코 명령어를 통해서 커밋 코멘트도 주고 있는 거예요. my manual commit이라고 하는 임의의 텍스트를 코멘트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코멘트가 달린 새로운 커밋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커밋의 새로운 주소가 화면에 리턴되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8B369로 시작하는 그런 키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방금 추가했었던 그 커밋을 시작점 삼아서 git 로그 명령어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git 로그 -stat 띄고 8B369 해서 엔터를 쳐주게 되면 해당하는 커밋을 시작점으로 해서 밑으로 순서대로 다른 커밋들도 표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author 부분은 제가 일부러 지워놨고 데이트도 찍혀 있고 그리고 my manual commit이라는 코멘트가 달려있는 걸 알 수 있고 test1.txt 파일의 내용이 2줄 추가됐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커밋이 가리키고 있는 커밋, 즉 부모 커밋은 그 마스터 브랜치에서의 그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그 커밋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git 로그 명령어를 썼을 때 그 author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author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committer라는 단어도 git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종종 등장을 하기 때문에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인터넷에서 좀 가져온 글인데요. 일부만 좀 읽어볼게요. 그 author라는 것은 그 코드를 처음에 이제 작성을 한 사람, 그 코드를 작성한 사람을 가리킨다. 반면 committer라는 단어는 그 코드를 커밋한 사람을 의미한다. 꼭 오리지널 author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대표가 되어서 커밋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제 author와 committer가 꼭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author가 커밋까지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생각보다 이제 큰 프로젝트로 가게 되면 author와 committer가 이제 별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다시 원래 했던 얘기로 돌아와서 git 로그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기존의 최신 커밋을 부모 커밋으로 갖는 새로운 커밋이 잘 생성은 되었는데 아직 기존의 커밋을 헤드로 지금 헤드가 기존의 커밋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헤드를 이제 새로운 커밋으로 옮겨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git reset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겠고요. 이 reset해서 8B369 해서 새로운 그 커밋을 지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git log 해가지고 엔터를 쳤을 때 새롭게 만들어진 커밋이 이제 헤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it status 명령어를 써보면 실제로 이제 git add commit을 명령어를 사용을 한 것과 동일하게 메시지가 뜨고 있죠. 너는 오리지널 마스터보다 한 개 커밋만큼 더 앞서 있어. 그러니까 넌 아마 뭐 git push를 쓰고 싶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말 맞다나 git push를 실제로 수행을 해서 원격 리포지토리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화면 좌하단에 보이는 바와 같이 test1.txt 파일이 성공적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커밋 메시지도 그 옆에 깨알같이 함께 남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해당하는 커밋을 클릭해서 자세한 작업 내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test1.txt 파일에 2줄이 추가되었다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그 커밋의 그 해시 값을 확인을 해보면 8B369AC 어디서 많이 보던 해시 값이죠. 예, 바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헤드를 옮겨주었던 8B369AC라는 그 커밋이 바로 그 원격 리포지토리에도 동일하게 이제 업로드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